안녕하세요. 아침을 깨우는 세법 설림 양소영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 5장 심화 1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부터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한 주한양의 제7기 사업연도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자료이다. 주한양이 제7기 신고 조정을 통하여 추가로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주한양의 감가상각 자산은 기계장치 A와 기계장치 B로서 동일한 종류의 자산에 해당한다. 동종자산이라는 것이고 주한양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기까지 적용되는 세무상 내용연수는 5년, 상각방법은 정해법이다. 2번 기계장치 A와 기계장치 B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그래서 표에 기계장치 A와 B의 취득일, 취득가액, 결산상,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3번 주한양은 정기 국제회계 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결산 내용연수를 변경하였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용연수도 10년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자, 그래서 제3기부터 제5기까지는 내용연수 5년 정해법 상각이고요. 제6기부터는 내용연수 10년 정해법 상각이 됩니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제7기의 일반적인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부인 계산 결과 송금 인정액을 구하시고요. 2차적으로 그 송금 인정액과 종전상각비를 비교하셔서 그 차액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차액이 바로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일반적인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걸 하려면요, 정기 이월된 상각 부인액이 있는가도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제3기부터 제5기까지는 내용연수 5년 정해법으로 상각 범위액 계산해 보시면요, 신부족액이 발생하고요. 제6기 같은 경우에 내용연수 10년 정해법으로 상각 범위액 계산해 보셔도 신부족액이 발생해요. 그래서 정기 이월된 상각 부인액은 없는 케이스. 자, 그래서 기계장치 A와 기계장치 B의 단기 감가상각비는 각각 1,300만원, 2,400만원이 되는 것이고, 요거랑 상각 범위액을 비교하셔야겠죠. 상각 범위액은요, 정해법이니까 취득가액의 상각률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상각률은요, 내용연수 10년이죠. 그래서 10분의 1, 10%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송금 인정액을 먼저 구하신 다음에 요거랑 2차적으로 비교하실 금액이 종전상각비가 되는 거죠. 자, 종전상각비를 구하려면요, 기준상각률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준상각률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상각률을 구하실 수 있어야겠다. 자, 기준상각률이라고 하면요, 단순하게 국제회계 기준 도입한 연도의 직전 상계년도 감가상각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2014년도에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했죠. 그래서 그 직전 상계년도라고 하면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액을요, 정해법이니까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으로 나누시면 상각률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분자에 들어갈 것은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액이에요. 자,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전부 다 신부족액이 발생한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전부 다 송금 산입액이 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2011년도부터 계산해 보면요, 자, 2011년도에는 기계장치 B의 감가상각비가 없습니다. 자, 왜 그렇죠? 기계장치 B의 취득일을 보시면 2012년도 1월 1일 날 취득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2011년도에는요, 기계장치 A만으로 자, 상각률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액은요, 4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 기계장치 A의 취득가액은 2억 원이 되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 20%가 나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액이 9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은 5억 원이 되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 18%. 2013년도도 동일하게 계산해 보시면 16%가 나와요. 자, 요거를 평균하셔야겠죠. 그래서 전체 비율을 합친 다음에 요거를 3년으로 나누시면 평균이 되는 거죠. 자, 계산해 보시면 기준 상각률이 18%가 나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1차적으로 일반적인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계장치 A의 단기 감가상각비 1,300만 원이고 기계장치 B의 감가상각비가 2,400만 원입니다. 자, 일반적인 감가상각 범위액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가액 곱하기 상각률 하시면 되고요. 자, 내용 연수는 10년이죠. 상각률은 10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A의 취득가액은 2억 원이고요. 자, 요거 곱하기 상각률 10분의 1, 10% 하시면요. 자, 상각 범위액이 2천만 원 나오고요. 기계장치 B도 동일하게 취득가액 3억 원 곱하기 10분의 1 하시면요. 3천만 원 나옵니다. 자, 그래서 B에서 T를 빼보시면요. 신부족액이 둘 다 발생하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2차적으로는요. 1차적으로 시부인 계산을 해서 송금 인정액을 구한 다음에 요거랑 종전상각비를 비교해서 차액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2차적으로 BTD를 하는데 이때 B라고 하면요. 송금 인정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T라고 하면요. 종전상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액이 송금 산입액이 되는 것이다. 자, 송금 인정액은 얼마죠? 자, 둘 다 시인 부족액이 발생했죠. 그래서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가 전부 송금 인정액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A는 1,300, B는 2,400이 되는 거죠. 자, 요거랑 종전상각비랑 비교하면 되죠. 자, 종전상각비라고 하면요. 자, 정해법이니까 취득가액에다가 뭘 곱하죠? 기준상각률을 곱하는 거죠. 기준상각률은 18%가 되죠. 계산해보시면 기계장치 A의 종전상각비는 3,6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기계장치 B도 동일하게 자, 취득가액 3억 곱하기 상각률 18% 하시면요. 5,4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B에서 T를 빼보시면요. 자, 기계장치 A는 마이너스 2,300만 원, B는 마이너스 3,000만 원 나옵니다. 자, 요거를 합쳐가지고, 자, 5,300만 원. 요걸 송금 산입하면 되겠죠. 요게 개별 자산의 송금 산입액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랑 비교하셔야 될 게, 자, 동종자산의 송금 산입 한도죠. 자, 동종자산의 송금 산입 한도는요. 전체 송금 인정액을 합쳐가지고 한도랑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송금 인정액을 가지고 자 BTD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전상각비는요. 전체 자산의 취득가액 5 곱하기 상각률 18% 하시면 돼요. 그러면 9천만 원 나오죠. 그래서 B에서 T를 빼보시면 5,300만 원. 자, 요거랑 비교하시면 돼요. 요게 동종자산 한도가 되는 거죠. 자,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금액이죠. 그래서 5,300만 원이 송금 산입 가능한 감가상각비다. 자, 이것으로 세법 설레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